저물녘, 늦은 오후의 햇살이 황금비두로 무르익은 논두렁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충청북도 보온의 하늘은 따스한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다. 순자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 딸 예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온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할머니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딸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난 것 같아 기쁘면서도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일지 몰라 걱정스러웠다. 예진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할머니는 두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힘든 세월을 견뎌왔다. 할머니는 장터에서 부지런히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딸을 공부시켰다. 예진이는 화려하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단아하고 참한 모습에 말솜씨도 좋아 주변 사람들에게 싹싹하게 대했다.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한 후 남쪽 지방공단에서 일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다. 어릴 적 예진이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할머니는 굳이 말리지는 않았지만 늘 돈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고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일러주었다. 과연 예진이가 데려오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할머니는 궁금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며 할머니의 생각은 끊어졌다. 할머니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오토바이가 멈추고 예진이가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뒤에 앉은 남자에게 말했다. 다 왔어요. 오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토바이를 마당에 세운 후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할머니는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키는 크지만 깡마른 체격이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는데 아마도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리라.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셔츠, 맑고 깊은 눈빛, 어딘가 모르게 삶의 굴곡을 겪은 듯한 분위기는 또래의 다른 남자들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들어오게. 그날 저녁,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다. 할머니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남자의 이야기를 기울여 들었다. 남자는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고아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나중에는 혼자 힘으로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술을 배워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가족도 고향도 없는 남자, 과연 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예진이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딸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예진이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둘이 결혼 생각은 있는 거니?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진이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엄마.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토록 빨리 딸이 결혼을 결심할 줄은 몰랐다. 남자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예진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남자를 바라봤다. 소박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딸 행복하게만 해다오. 3개월 후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남자는 가족이 없었기에 할머니가 혼주 역할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가 복받았다고, 착하고 성실한 사위를 얻었다고 수군거렸다. 결혼 후
남자는 처가살이를 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작은 카센터를 열었고 예진이는 근처 회사에서 계속 격리 일을 했다. 부부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저녁이면 남자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늘 안부를 묻고 살뜰하게 챙겼다.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괜찮다. 나는 아직 생생해. 그러면서도 사위의 따뜻한 마음에 뭉클함을 느꼈다. 예진이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할머니는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쳐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것이라는 것을. 남편과 예진이의 삶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카센터는 뛰어난 기술과 성실함 덕분에 날로 번창했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남편은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예진이도 남편을 돕기 위해 퇴근 후에는 카센터에 들러 일을 거들었다. 청소를 하고 부품을 정리하고 남편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주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힘든 줄도 모르고 웃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 남자가 나타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우.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돈 많고 번지르르한 외모에 말솜씨까지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시내에서 큰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며 종종 남편의 카센터에 비싼 외제차를 끌고 와 수리를 맡기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 중 하나였지만 그는 예진이에게 묘한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의 끈질긴 관심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늦은 오후, 예진이가 카센터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강민우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며 말을 걸었다. 예진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도 계속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예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남편 도와주는 거죠. 참, 안 됐네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기름때 묻히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 강민우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예진 씨 같은 사람은 더 좋은 곳에서 더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예진이는 그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외모와 부유함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자극했다. 그날 이후 강민우는 더욱 자주 카센터에 나타났다. 예진이에게 비싼 선물을 건네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그는 예진이의 허영심을 자극했고 가난하고 찌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부추겼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의 끈질긴 유혹에 예진이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예진이는 문득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오빠는 이런 생활이 지겹지도 않아. 남편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행복하잖아. 행복. 이게 행복이라고. 매일 기름때 묻히면서 돈 걱정하면서 사는 게. 예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남편은 당황한 듯 그녀를 쳐다봤다. 예진아, 왜 그래? 몰라서 물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예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진이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진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강민우가 서울에서 열리는 파티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예진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유혹에 넘어갔다. 남편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의 차에 올랐다. 화려한 파티, 고급스러운 음식, 세련된 사람들. 예진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민우는 그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 으스댔다. 예진이는 그의 곁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날 밤 예진이는 깨달았다. 그곳은 그녀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행복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이는 숙취와 함께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다.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몇 달 후, 예진이는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강민우에게 버림받고 돈도 희망도 모두 잃은 채였다. 그녀는 자신이 꿈꿨던 화려한 삶은 그저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서서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예진이를 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예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다 괜찮아. 그날 밤, 예진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았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딸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이는 마당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남편이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왔구나. 그는 짧게 말했다. 예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괜찮다. 이제 다 잊어버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 예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사랑은 없었다. 그저 연민과 안타까움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알아요.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꿈을 쫓지 않았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예진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도시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주방에서 요리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진은 늦은 밤까지 식당에 남아 요리 연습을 하곤 했다. 칼질이 서툴러 손을 베이기도 하고, 간을 맞추지 못해 음식을 망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은 우연히 오래된 요리책을 발견했다. 낡고 빛바랜 책 속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꼼꼼하게 적힌 요리 비법들이 가득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예진은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이토록 훌륭한 요리 솜씨를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예진은 요리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밤새도록 할머니의 요리책을 읽고 또 읽었다. 다음 날부터 예진은 할머니의 요리 비법을 따라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손맛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했다. 손님들은 예진이 만든 음식을 맛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음식 맛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마치 고향집에서 먹던 밥처럼 따뜻하고 맛있네요. 예진은 그 칭찬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요리에 매달렸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예진은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요리 비법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그리고 그 메뉴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예진은 더 이상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 그 따뜻한 미소면 충분했다. 어느 날 예진은 고향에 계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할머니 요리책 찾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 책, 내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란다. 예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할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내 딸. 그걸로 됐다. 그날 이후 예진은 더욱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은 식당을 열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예전처럼 화려하고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 그저 소박하지만 진실된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흘러 예진은 자신의 식당을 열게 되었다. 작은 규모였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예진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요리 비법과 자신만의 노력을 더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예진이의 손맛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예진이는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예진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다. 남편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잘 지냈니?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오빠도 잘 지내셨죠?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식당, 소문 많이 들었다. 축하한다. 고마워요. 혹시 시간 있으면 밥 한 끼 같이 할 수 있을까? 예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예진이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맛있다.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어. 예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예진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받아줘. 내게 꼭 주고 싶었던 거야. 예진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요리책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요리책이었다. 이건. 예진이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떠난 후 할머니께서 내게 주셨어. 내게 꼭 전해주라고. 예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요리책을 품에 안았다.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맙지.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행복하게 살아라. 예진아. 오빠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헤어졌다. 그날 밤, 예진이는 할머니의 요리책을 펼쳐보았다. 낡고 빛바랜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예진이는 그 요리책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진이는 더욱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사랑과 남편의 격려가 그녀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시간이 흘러 예진의 식당은 더욱 번창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은 식당 체인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풀며 살았다. 어느 날 예진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예진이의 성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대단하다, 예진아.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예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지.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철없고 허영심만 가득했는데. 예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잖아. 정말 자랑스럽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아. 그날 밤, 예진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할머니와 남편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예진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그 남자는 예진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었다. 예진은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예진은 남편과 함께 고향을 찾았다. 할머니는 예진이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 딸 왔구나. 예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남편을 소개했다. 엄마,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할머니는 남편을 쳐다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참, 듬직하게 생겼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남편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예진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예진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내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란다. 이제 네가 가질 때가 된 것 같구나. 예진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요리책과 옷가락지가 들어있었다. 예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고마워.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니다, 내가 고맙지. 이렇게 다시 행복해져서. 그날 밤 예진은 남편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오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아이도 낳고 나도 행복해. 예진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꾸었다. 다음 날 예진은 남편과 함께 마을 어귀를 찾았다. 그곳에는 예전에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카센터가 있었다. 카센터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쓸쓸하게 서 있었다. 예진이는 잠시 그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저 카센터 다시 살까요? 남편은 깜짝 놀라 예진이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곳은 우리에게 특별한 곳이잖아요. 오빠가 처음으로 꿈을 키웠던 곳이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고. 예진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제가 오빠를 버리고 떠났던 곳이기도 하죠. 남편은 예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예진아, 이제 다 잊어버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잊고 싶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으니까요. 예진이는 다시 카센터를 바라봤다. 저는 저곳을 다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오빠와 함께. 남편은 예진이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카센터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곳을 마을 사람들을 위한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카센터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차를 고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예진이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요리 솜씨와 자신만의 노력을 더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예진이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예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저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앞으로도 늘 행복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이웃들이 그녀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예진은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녀에게 낡은 요리책을 물려주었다. 이 책은 내 증조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란다. 이 책에는 사랑과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 손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요리책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사랑과 행복의 비밀이 뭐예요? 예진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아주 간단한 거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과 행복의 비밀이지.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우리 손녀 사랑한다. 예진은 손녀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따스한 햇살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